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두 번째 시간으로서 J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로서 여러분들이 자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적으로 태그만으로서 JSP 문장을 꾸미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JSTL은요, JSP 버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 이 자르 파일, 즉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톰캣 사이트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자르 파일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 보이는 이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자르 파일 다운받도록 하시고요. 압축을 푸시게 되면 jstl.자르란 파일과 standard.자르란 파일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을요,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여러분이 압축을 풀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을 푸시게 되면요, 이 두 가지 형태의 파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두 가지 형태의 파일을요,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다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톰캣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자, 커먼 폴더에 li 폴더로 이동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JSTL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압축을 여러분들이 푸신 폴더를 보시게 되면요. 자, 잠시만요. 압축을 푸신 폴더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샘플 예제가 첨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샘플 예제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JSTL을 보다 넓게,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샘플 예제 설치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스탠다드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요. 자, 스탠다드 -doc.war 파일이 있고요. 다음에 example.war 파일 두 가지의 war 파일이 보이실 겁니다. 이 war 파일이라는 것은 자르 압축으로서 되어 있는 압축 파일 형태고요. 확장자만 JAR에서 WAR로 바뀌어 있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war 파일을요, 어디에 복사를 하시냐면요. 톰캣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웹 apps 란 폴더에다가 복사만 해 놓도록 하십시오. 다른 작업 하지 마시고요. 톰캣이 작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사만 이 웹 apps 란 폴더에 복사만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고요. 자,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스탠다드 doc에 스탠다드 example 식으로 압축이 풀리고 이 형태가 컨텍스트로 등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샘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doc 문서, 다음에 example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폴더 접속하듯이 8080 다음에 스탠다드 -example 하고 입력하시게 되면 샘플 예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샘플 예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코어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국제화 표준 라이브러리, 그리고 XML 라이브러리, 다음에 SQL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위주로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코어 라이브러리 선택하셔가지고요. 아웃에 관련된 태그 또는 셋에 관련된 태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셋에 관련된 거 실행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요. 자, 설치를 여러분들이 자르 파일을 적절하게 복사하시게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JSP 문장에서 태그 라이브러리 GCR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태그 라이브러리는요, %골뱅이로 시작되는 지시어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다른 지시어로서는 페이지, 다음에 include 지시어 그런 것들이 있었죠.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속성을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프리픽스라는 것은 어떠한 이름의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직접 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C라고 적혀져 있지만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등록해서도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코어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것들은 C로 되도록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바뀌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URI라는 것은요. 이러한 태그 라이브러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TLD 파일의 위치를 명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JSP 1.1에서는요. 1.0에서는요. 여러분들이 TLD 파일에 관련된 것들을 web.xml에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되겠지만 JSP 2.0에서는 즉 JSP 1.1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JSP 2.0입니다. 즉 JSP 버전하고 JSTL 버전하고 약간 다르죠. JSTL 1.1 버전에서는요. web.xml에 TLD 파일을 등록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즉 쓰고자 하는 JS 페이지에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형태의 태그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코어에 관련된 태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C라 등록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국자에 관련된 것, 그리고 포매팅에 관련된 것은 fmat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SQL에 관련된 작업들을 우리가 실제 코딩에 의하지 않고 JSTL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는 SQL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프리픽스는 역시 SQL. 마지막에 XML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JSTL에 XML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프리픽스는 X로 등록하시게 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코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라이브러리는요, 수식, 제어, 흐름, 다음에 URL 처리에 관련된 작업들을 유용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여러분들이 자바 태그를, 자바 코드를 최대한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고 JSP 문장을 꾸며주는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태그로서는요, 캐치, 다음에 out, remove, set, 제어 흐름에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if 문장과 반복 문장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자바 문법에서 for 문장, while 문장, switch case 문장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그로서 choose란 태그, when이란 태그, otherwise란 태그, 다음에 for each, for token 이러한 태그로 이용을 해서 반복 처리라든가 다음에 제어 흐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URL 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import라든가 파란, 그리고 redirect, 그리고 URL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f tag.jsp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if tag.jsp에서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 지시어 중에서 컨텐트 타입은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라인을 보니까요. 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가 왔고요. 프리픽스에 C라고 코어 라이브를 등록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TLD를 사용할 것이냐면 URI, 자바 선 사이트에 JSP, JSTL, 코어라는 TLD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어 라이브러리 C라고 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태그 테스트, if 태그 테스트고요. 자, C라고 되어 있는 접두사 있죠. 이 접두사가 위에 있는 프리픽스에 있는 그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이 코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if라는 태그를 이용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if. 자, if 다음에 속성값에 테스트라고 왔는데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것을 기술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 안쪽에는요, 달러 표시, 다음에 브라이스 끝났죠. 이거 무슨 문법과 똑같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expression language하고 똑같은 문법이죠. 다시 얘기해서 expression languag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JSTL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파람점 name을 뭘 뜻하는 걸까요? 파라미터 값에 해당하는 name이 empty,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즉 있다면 얘기가 되겠죠. 있다면 그 값을 출력시켜주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그는요, 처음에 여섯 번째 라인에 스타트, 즉 시작이 되었고요. 여덟 번째 라인에 끝났기 때문에 이 if 문장 태그 안쪽에는 이름을 출력시켜준다거나 if 문장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 출력을 시켜주지 않겠죠. 자, 만약에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고 다른 걸로 변환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tag.jsp 그냥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냥 실행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소스 보기 한번 해볼까요? 소스 보기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name의 데이터를 부여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조금 변경돼서 출력이 됩니다. name은 여기다 여러분들이 자, 테스트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출력되냐면 자, 이름은 테스트라고 이번엔 출력이 됐죠. 출력된 이유는 바로 여섯 번째에 있는 if 문장이 실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EL과 JSTL을 이용을 해서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파라미터 값들 중에서 name 값이 empty, 비어있지, 앞에 느낌표 붙었죠? 놔뜨죠? 비어있지 않다면 자, 물어보는 겁니다. 테스트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즉, 파라미터 중에서 name에 해당하는 값이 비어있지 않다면 그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시켜 주십시오라는 expression language와 JSTL 문법을 사용한 거죠. 만약에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자바 문법이 스크립트렛 안에 표현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if 만약에 request가 가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 중에서 name에 해당하는 값이
낱널이면 얘가 되겠죠. 낱널이면 그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out.println request 파라미터 값에 네임 값을 화면에 출력시켜 주십시오. 이런 문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뭐 여기다 물론 뭐 이름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즉 위쪽에 있는 이 문장과 아래쪽에 있는 이 스크립트의 문장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게 더 간단합니까? 간단한 것은 위쪽에 있는 문장이 더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자바 문장은 아래쪽에 있는 문법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랭귀지와 JSTL 사용이 약간 껄끄러울지 몰라도요. 익혀두시게 되면 많이 편하시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어 라이브러리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out이라는 태그하고 다음에 set이라는 태그하고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out이라는 태그는요. 우리가 out.println 즉 표현 문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식을 평가를 합니다. 뭐 7 플러스 3은 얼마입니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평가된 결과를요. 프린트 문장과 같이 출력할 수 있는 태그가 코어 라이브러리의 out이라는 태그예요. 자, 만약에 태그 내용이 없이 그냥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XML에서 empty element, 속이 비어있는 element라 말을 씁니다. 자, cout 시작했죠. value에 해당하는 값은요, 이 value 값을 여러분이 출력시켜 주겠다는 값이고요. escape x의 문자를 읽는 경우에는 자, 특수 문자, 뭐, 꺽쇠라든가, 앰퍼샌드라든가, 싱글 쿼트라든가, 그러한 문자가 엔티티로서 변환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여부를 묻는 거예요. 디폴트 값은 true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에 디폴트라는 이 속성 값은요, 식이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될 디폴트 값을 얘기를 합니다. 즉, 간단하게 cout, value에 원하는 값을 출력하시면 되고요. empty element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슬러시로서 마감을 시켰어요. 자, 만약에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요, 디폴트 밸류에 해당하는 값을요, 여러분들이 이 C 태그 out 태그 안쪽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하단에 있는 문법을 볼까요? C out. 자, out 태그를 사용을 했고요. 밸류 값은 누굴 출력할 겁니까? 파라미터 값들 중에서 누구를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즉, get 파라미터, name에 해온 값을 출력시켜 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문장을 자바 코드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바 코드 출력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표현 문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제가 부르기만 할게요. request.get parameter 다음에 매개 변수에 자, name 하고 입력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JST의 문장과 위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렛의 표현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편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어 라이브러리, 즉 JSTL을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JSP 문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편하신 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set이라는 태그요. 자, 변수의 값을 설정시켜주는 태그로서 set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 데이터 가능하고요, 객체 역시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되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단순한 변수 값을 설정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C set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value, 변수명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들어갈 변수 값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수 값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변수명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변수가 사용될 범위, 스코프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한 변수 태그에 어떠한 값을 설정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즉, name에서 변수 이름이었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해주겠다? set이라는 태그 안쪽에다가 body에다가 여러분들이 구현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객체 값을 한번 선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값을 선언시키기 위해서는요, 자, set 여러분이 값을 설정시켜주는 태그, set이라는 태그가 왔고요. 자, target이라는 객체, target이라는 객체에 어떠한 값을 설정을 시켜줄 것이냐면요. 자, property name member 필드에 여러분들이 value 값을 지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자, 이건 객체 이름입니다. 이 객체는 set 메소드하고 get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객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싶은 set 메소드, 다시 말해서 프로퍼티를 하나 호출을 하시고요. 그 set 메소드, 그 프로퍼티의 value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세 번째 있는 것을요, 우리가 자바 코딩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퍼센트 문장, 스크립트 내 문장이 있고요. 객체 이름을 A라고 합시다. A가 가지고 있는 set name이라는 메소드에 여러분들 무슨 값을 등록시킬까요? value 값을 등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성희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등록하는 게 자바 문법이었다라면 이걸 여러분들이 JSTL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value는 이성이고요. 타겟은 A고요. 프로퍼티는 name이라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set 태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remove라는 것은 스코프,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스코프에 저장된 변수 값을 지우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remove라는 태그입니다. 즉,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remove attribute를 사용하지 않고 remove라는 태그라는 이용을 해서 변수명 중에서 user underbar id에 해당하는 값을 삭제시켜 줄 수 있는 태그가 remove 태그. 다음에 예외 처리. 자, 우리 트라이 캐치 문장이라 배우셨던 예외 처리 있죠? 예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catch라는 태그입니다. 캐치를 이용하는 형태는요, 우선 캐치 태그 안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것은요, 우선 예외에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캐치 태그 안쪽에 써주는 바라는 것은요, 바로 제거할 여러분들이 이 예외에서 사용될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if 태그에 관련된 거. if 태그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살펴봤던 것이죠. 즉 조건에 맞는 경우에 어떠한 내용을 처리할 것인가 그 내용을 쓰는 걸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자바 문법에서 쓰듯이 if else 문장에서 else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if만 가지고 구성되어 있고요. 태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if 태그에 테스트라는 속성만 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어떠한 조건인가 여러분 이 expression language를 이용을 해서 조건식을 써주실 수가 있다고 예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입력하신 두 번째 값은요. 테스트 결과를 저장할 변수값, 그것을 바라는 속성에다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 if 태그 안쪽에 원하시는 컨텐츠 타입을, 컨텐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문장에 해당하는 거, 자, choose, 그 다음에 when, 그리고 otherwise 관련된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에 여러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스위치 케이스 문장과 유사합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문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위치, 케이스, 마지막에 케이스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됐을 때 선택될 수 있는 디폴트 값,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거랑 똑같은 형태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choose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가 스위치랑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요. when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가 case랑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즉 when이라는 이 태그는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when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한해서 otherwise, 즉 디폴트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분이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hoose 문장에 어떤 값을 시켜줄 것인가 여러분이 body content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첫 번째 when, 테스트라는 것은 if라는 조금 전에 봤었던 태그에서 사용되었던 그 테스트와 똑같은 문법입니다. 저 조건식이 오면 되고요. 이 조건식에 맞다면 첫 번째 when 태그를 실행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 두 번째 when 태그,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when 태그에서 하나도 선택이 안 됐다라면 otherwise 넘어가서 마지막 디폴트 값을 출력시켜 줄 수 있는 예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코어 라이브러리 다음에 반복 문장을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for each라는 태그하고요. 다음에 for token이라는 태그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라는 태그는요. 반복문을 표현할 거고요. 아이템이라든가 카운트에 의해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태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아이템에 의해서 반복 수행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 의해서 반복 수행되는 경우는요, 먼저 for each라는 태그를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할 문장을 어디에 입력하시냐면 for each 문장 이 태그 안쪽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현재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변수, 다음에 items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이템들의 컬렉션, 즉
벡터로 얘기를 했을 때 벡터라는 이 객체 자체 컬렉션 타입 여기 오시면 되고요. 그 벡터로부터 하나씩 요소를 꺼내 왔을 때 그 꺼내온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 컬렉션을 아이템스라고 되어 있는 속성에 부여하시면 되고요. 바 스테이터스라는 것은 반복 상태값, 어떤 상태값을 가지고 반복할 것인가 그 값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begin, 다음에 end, 그리고 step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일정한 수를 부여를 해가지고 반복하고자 할 때 초기값, 다음에 종료값, 그리고 증감치값을 입력해서 데이터를 반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가값 또는 감소값, 증감값이요. 자, 카운트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은요. 지금 얘기했듯이 begin, 다음에 end, 그 스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반복하실 수가 있고요. 카운트에 의해서 반복하는 방법은 items라는 속성이 빠진 채 일정한 횟수만큼 똑같이 반복하는 예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for each 문장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aders.jsp 파일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우선 상단에 C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코어 라이브러리 쓰겠다 문법이죠. 그 아래쪽에 FM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자에 관련된 포매팅에 관련된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for each 태그가 왔습니다. for each 태그요. 자, 첫 번째 바라는 속성 값이었고요. 두 번째 items라는 속성 값이 왔습니다. items에는 이 값이 우리가 expression language 값이 들어가 있는데 달러 헤더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헤더들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죠. 즉 request.get headers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헤더들의 목록을 가져오는 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컬렉션 타입이고요. 이 헤더로부터 하나씩 헤더를 꺼내올 것입니다. 꺼내온 그 헤더 값의 임시 값을 h라고 부르시고요. 이 for each 값은 몇 번 실행이 될까요? 몇 번 실행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헤더의 개수만큼 실행이 되겠죠. 헤더의 키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h.key라고 썼어요. 키값. 다음에 그 키값이 가지고 있는 value를 출력하기 위해서 h.value라고 호출했습니다. header.getName, getValue 그런 것을 호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out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표준 출력을 했습니다. 자,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헤더 값을 출력시켜주는 예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넘겨온 헤더 값들은 이만큼이랍니다. 자, accept encoding부터 마지막에 accept에서 마임타임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에 7개의 헤더 문장을 출력이 됐고요. 7개에 해당하는 값이 이 for each 문장을 통해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구단 한번 간단하게 출력시켜주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table.jsp 자,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제고요. 상단에 코어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위해서 C라고 프리픽스 잡아놨습니다. 자, 우선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set이라는 태그를 이용했습니다. 변수명 t에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값 t를 집어넣는데요. 자, param.t라는 것은 뭘 뜻하죠? request.getParameter 매개 변수의 t라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 문장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약에 t에 해당하는 값이 empty, 비어 있다면 t에 해당하는 값은 뭘로 세팅시켰습니까? value 5라고 초기 값을 세팅을 시켜버렸죠. 없다면 매개 변수 입력받은 값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for each 문장 반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증감치를 이용해서 증가값, 다음에 감소값, end 값을 이용해서 일정한 카운트만큼 반복을 시켰어요. 변수의 이름은 a고요.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9까지 스텝은 1씩 증가를 시켰네요. 자, 출력시켜준 문장을요. 우선 매개 변수로 받아왔던 t의 값, 변수값 t를 입력을 했고요. 자, 이것은 뭐 곱하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자, $A라고 입력했습니다. $A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누가 6A라는 값이 1, 2, 3, 4 하는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마지막에 equal 다음에 출력된 것은 A 곱하기 T를 했기 때문에 산술 연산돼서 곱하기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mtable.jsp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 5를 가지고 5단위 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매개변수 t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9라고 입력을 하죠. 그러면 9단에 해당하는
구단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for each라는 것은 반복적인 태그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반복 문장인 for toke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okens라는 태그 라이브러리는요, 문자열을 토큰들로 나눠서 잘라서 반복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서 자바에서 얘기한다면 뭐랑 똑같겠습니까? 바로 스트링 토큰라이저랑 똑같겠죠. 스트링 토큰라이저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일정한 토큰들을 구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토큰들의 개수만큼 반복적인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for tokens라는 이 태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어떠한 토큰들을 이용할 것인가 items에서 해당하는 토큰들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이 토큰들로부터 여러분이 하나씩 빼올 토큰들의 이름이 있죠. 현재 아이템 값을 갖고 있는 변수, 그런 변수는 bar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링 토큰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딜리미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픈으로 토큰을 구별할 것인지, 콜론으로 구별할 것인지, 아니면 파이프로 구별할 것인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자, 딜리미터에 해당하는 값, 딜림스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바 스테이터스라는 것은요, 반복의 상태를 갖고 있는 변수. 자, 비긴 값, 엔드 값, 스택 값은요, 포 문장과 마찬가지로 시작, 그다음에 끝, 그 증가분에 관련된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토큰라이저 이용하기 위한 토큰도 제공되고 있고요. 다음에 자, URL에 해당하는 다른 쪽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임포트해서 한 페이지에서 쓰고자 할 때 임포트라는 태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임포트라는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 자, 리더 객체가 주어지는 경우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좀 PPT 조금 잘못됐네요. 자, 주어지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주어지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주어지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자, 리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리더라는 건, 자, 리더라는 이 객체가 뭘 뜻하냐면요. 바로 읽어오고자 하는 자원의 내용을 읽기 위한 리더 형태의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변수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URL에 입력하는 속성은요, 임포트할 자원의 실제 주소값을 써주시면 되고요. 컨텍스트라는 것은 상대적인 컨텍스트의 이름을 입력하시는 거고, 자원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바라는 변수예요. 현재 이 내용들, 주어 내용들을요, 어떠한 스코프까지 이용할 것인가, 스코프라는 속성에다가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인코딩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를 이용하시게 되면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원을 읽기 위한 리더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URL에 관련된 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에 관련된 태그는요, URL 리라이팅 방법을 이용을 해서 URL을 여러분들이 변환시켜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URL 리라이팅은 언제 사용했습니까? 바로 세션에서 사용해봤습니다.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세션 값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URL 라이팅을 이용하시게 되면 j-session id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주소를 변경시켜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우리 태그 라이브러리 그러한 URL 리라이팅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태그가 URL 태그입니다. 태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요, 자, 밸류 값과 컨텍스트, 스코프 4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값을 파람이라는 태그 갖고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alue에 해당하는 것은요, 처리하고자 하는 URL 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컨텍스트라는 것은 자, 상대적인 URL을 사용할 경우에 컨텍스트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고, 다음에 bar라는 것은요, URL 값을 저장한 변수, 스코프는 변수의 스코프, 어디까지 이 스코프가 사용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태그입니다. 자, 리다이렉트는요, 페이지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HTTP의 요청을요, 클라이언트에게 다른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태그가 리다이렉트 태그입니다. 자, 형태는요,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요, 서브 태그 안쪽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태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리다이렉트 되고자 하는 주소를요, URL 속성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상대적인 컨텍스트 이름이 될 것입니다. 태그 내용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파람 태그에다가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URL과 지금 보고 있는 이 리다이렉트에서 파람이라는 태그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파람 태그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파람 태그라는 것은 import, 다음에 URL, 리다이렉트에서 여러분이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JSP 액션 태그도 기억나십니까? useBin, setProperty, getProperty, 뭐 param, include, forward 그러한 액션 태그에서 param 태그 사용하시게 되면 forward라든가 다음에 include 하고자 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전달하실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param 태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파라미터 값을 추가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요, param 태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name과 value가 하나의 쌍으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우셨던 그 태그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종합적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사용자 이름과 다음 주소를 입력받는 예제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파일은요, contact 3.html, 다음에 3.jsp의 contact 4.html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ontact 3.html에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시켜 주는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에서는요,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 메일을 입력을 받습니다. name이란 파라미터, 이메일이란 파라미터 두 가지 값을 전송을 받겠죠. 자, 전달되는 위치는 contact 3.jsp가 되겠습니다. 자, 3.jsp에서 JSP 페이지에서는요, 파라미터 name과 파라미터 이메일 값, 즉 expression language를 이용을 해서 값을, 즉 get 파라미터 회원 값을 곧바로 출력시켜주는 문장과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price 파람이라는 객체 점 name 하시게 되면 자, 이전 페이지에서 입력했던 그 name 값을요, 여러분들이 입력된 값을 화면에 가지고 오는 부분이 됩니다. 자, 먼저 컨택트에 관련된 부분부터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3.html 이름, 이메일 주소. 자, 전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3.jsp 이동이 되었고요. 이름과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게 표현이 됐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이 문장인데요. 소스를 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인 HTML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렇게 코딩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컨택트 4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컨택트 4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똑같이 name과 이메일 전달을 시키는데요. 이번에는 컨택트 4.jsp로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컨택트 4.jsp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자,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곧바로 파라미터에서 있는 값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 bin이라는 우리가 객체를 저장을 시켜주는 bin에다가 데이터를, 즉 파라미터형 값을 저장을 시키고요. expression language에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시켜주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컨택트 4에서 전달시킨 name과 이메일에 해당하는 값은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 다섯 번째 문장에 자, useBin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문장이죠. 자,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의 클래스 이름은 contact info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자, contact info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었죠. 자, 그 클래스 한번 찾아볼까요? 자, contact info라는 이 클래스 내용 보시게 되면 name과 이메일 두 가지 정보만 저장할 수 있는 set 메소드가 들어가 있죠.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하나 객체를 info라고 만드신 다음에 그 info란 객체에 set property 적용을 시켜서 전달된 모든 값을 다 세팅을 했죠. 자, 어떤 값이 저장이 됩니까? 전달이 되냐면 name과 이메일이 전달이 됐죠. 그 name과 이메일에 해당하는 값을요, 우리가 info라는 객체의 property에 저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즉 set name 다음에 set email을 호출했다는 얘기죠. 이제 info란 객체는 name과 이메일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됐어요. 화면에 출력을 할 때요, 자, info란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을 호출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info.get name을 호출한 거랑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info.get email을 호출한 거랑 똑같고요. 하지만 expression language를 이용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info.name 또는 info.email 이렇게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이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요. 자, 전송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정보는요, 단순하게 get 파라미터 또는 expression language를 이용해서 출력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바 bin이라는 객체에다가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전달을 시켰고요. expression language에서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시킨 예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어 라이브러리 중에 첫 번째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우리가 코어 라이브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 인터내셔널에 관련된 거, 국제화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